안녕하세요. 회계 입문 과정을 맡게 된 원강진 세무사입니다. 그 회계 입문이라고 해서 이제 한 20강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할 건데, 요 강의는 여러분들 그 교재를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러 그 회계 과목을 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자격사들 시험이 있는데, 이 교재 첫 페이지에 좀 보게 되면은 전산회계 1급하고 2급, 전산세무 1급하고 2급, 그 다음에 이제 재경관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관리 1급하고 2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뭐 공인회계사협회에서 또 주관하고 있는 또 자격사 시험도 있고요. ERP도 있고요. 전산회계 운영사도 있고, 기업회계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전문 자격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세사,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경영지도사, 뭐 세무사, 회계사 이렇게 이제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들이 다 요 회계 과목을 이 시험 범위에 지금 해서 보게 되는데,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이제 회계 입문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증에 도전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요것이 안 돼 있으면은 사실은 그 윗단계 공부, 그러니까 중급회계라든지 이런 거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계 입문 과정은 굉장히 처음 이제 회계를 접하시는 분들이 그 중급회계에, 즉 본 시험의 정도 수준에 가기 위해서 그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과정은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돼,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처음 그 회계를 접한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해 나갈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교재는 이제 요 왕초보 회계 원리라고 하는 이제 요 교재로 나가는데, 그 페이지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 대략적으로 여유롭게 잡으면은 뭐 한 달 과정 정도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은 얼마 안 들어가요, 이게.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몰아서 공부하시면은 뭐 한 이틀, 3일이면은 다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한 뭐 일주일 많이 길어봐야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일단 쉽게 이 강의를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회계 과목은 다른 과목하고 좀 다른 특성이 있어요, 이게. 그게 뭐냐면은 눈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고요. 요거는 눈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또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머리로 하셔야 돼.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돼, 이게. 그러니까 눈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손으로 숙달시키고요. 그 머릿속에 저장을 하셔야 돼, 이게. 그래서 이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연습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일단 필요한 도구가 연습장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계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계산기가 좀 필요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필기 도구를 색깔을 좀 한 2색깔 또는 3색깔 정도로 해서 뭐 그 이상 뭐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중요한 거를 좀 색을 달리 하셔가지고 뭐 적색으로 하든지, 그거는 뭐 여러분들 개인 취향에 맞게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회계 공부는 다른 과목하고 섞어서 이렇게 연습장에다 하지 마시고요. 전용 연습장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나중에 자기가 정리한 걸 가지고 이제 반복하시는 것이 그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이면지에다 공부하고 또 버리고 또 했던 거를 또 하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좀 줄이셔야 돼, 이게. 그래서 요 회계 이 공부를 처음 출발하시는 분들은 전용 연습장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 회계만 이렇게 풀이하고 정리하시라, 이런 얘기죠. 자, 뭐 그렇게 준비가 되셨으면은 이제 회계 공부를 시작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교재에 보면은 이제 3페이지부터 좀 진도를 나가는데, 이 교재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도는 나갈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알기 쉽게 어떤 회계 원리적인 내용들을 좀 첨가시킬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3페이지부터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1장은 이제 회계의 가장 기본 개념들을 좀 보는데, 이 처음에 회계라고 하는 거, 요것은
이 정보 이용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 회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보 전달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개인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면 면접을 봐요. 면접을 볼 때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확대시키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주 큰 목적이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 어떤 정보를 우리 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정보를 알려줘야 돼,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그런 내역들을 알려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우리가 은행에 가서도 뭐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신용을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제 그런 데서 출발한 거예요. 바로 정보 전달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여기서 말하는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많죠. 주주도 있고요. 채권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국세청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그래서 이 정보 이용자들은 이렇게 기업을 놓고 봤을 때, 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게 이제 채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주도 있죠. 사실 여러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 기업에 취업을 할지 아니면 이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내가 성과급을 얼마를 달라고 할지 어떤 지표 가지고 우리가 그걸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은 이 회사를 퇴사를 할지. 자, 그 다음에 뭐 금융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도 있어요. 이렇게 정부도. 이 사람들이 우리 기업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회계는 주로 어떤 관심이냐면은 이런 재무적 관심이에요. 재무적 관심. 이렇게. 재무적 관심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의 이런 재무적 정보, 이 재무적 정보, 자, 이것은 이제 재무적 정보예요.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회사 이렇다. 투자해라. 우리 회사 주주가 되라.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숫자화 해가지고 잘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회계라고 그래, 이게. 회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보 이용자들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금 보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정보를 생산을 해. 이게 생산을 해요. 그래서 생산을 하는 단계를 우리는 주로 부기라고 그래. 왜냐하면 이제 정보를 생산해내려면 장부에 기입을 해야 되거든. 이게. 그래서 그 생산해내는 이 과정이 식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요거를 장부에 기록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 기록을 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부기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기록하는 그런 기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복식부기라고 그래. 복식은 이제 양쪽으로 나눠서 기록하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기업의 어떤 이런 재무적 정보를 우리가 생산해낼 때 우리 처음에 회계라고 하는 이런 학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회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알으셔야 돼. 이게 식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거래처 사장님하고 밥 먹었다. 그럼 그건 일상적인 이 활동이죠. 근데 이게 회계적인 활동으로 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거야. 식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계상 이렇게 이 정해놨어요. 이걸 보고 계정 과목이라고 그래. 자, 거래처 사장님하고 밥 먹은 것을 보고 회계학에서는 접대비라고 이렇게 칭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계적인 용어들을 많이 알으셔야 돼. 이게. 자, 만약에 직원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회식을 했다 이거죠. 그럼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복리 후생을 위해서 이 회식을 한 거죠. 그걸 보고 이제 먼저 식별이야. 이런 어떤 재무적인 활동이 발생했는데
그걸 가장 먼저 우리 회계에서 해야 될 것은 계정 과목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하고 회식했는데 예를 들면 10만 원이 나갔어. 이렇게 10만 원이.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측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 이 계정 과목은 이제 우리 지금 예를 들은 복리 후생비라고 하는 요런 단어를 써. 그다음에 이제 금액이 요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왼쪽과 오른쪽에 다 적어 놓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기술로 어떻게 기입을 해라. 자, 이제 그것이 이제 부기라고 하는 거예요. 부기. 자, 그러면 이런 부기를 통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걸 보고 분계라고 하는데 요건 좀 이따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회계라고 하는 이 영역에 들어오기 전에 지금 회계를 하나도 몰라. 그 처음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계정 과목이에요. 계정 과목. 그리고 금액이에요. 그리고 계정 과목 금액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보고 분계라고 그래. 분계. 그러니까 나눠서 기록한다 이거지. 분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어들은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속 암기하셔야 돼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서 만든 거. 자, 요거 재무적 정보가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기업이 자기만 알고 있어. 그 자기만 알고 있는 거는 옛날 시대지. 지금은 그거를 정보 이용자한테 알려서 우리 회사에 투자해라 이거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전달을 해야 돼. 이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전달을 할 때 그냥 우리 회사 이 분개해 놓은 거 이렇게 뭐 몇천 페이지 되는 거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요거를 요약하고 정리한 어떤 서식에다가 일목요연하게 담아라 이거죠. 담아라. 자, 이제 그걸 우리가 생산된 이 재무적 정보를 잘 정리되어 있는 이제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그래서 이제 이 재무제표에다가 이 요약 정리해서 정보용지에 전달해라 이제 이런 얘기죠. 여기 지금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재무제표. 요 재무제표가 핵심이야. 우리가 회계를 공부하는 것은 최종 산출물이 바로 이 재무제표예요. 우리 재무제표 밑에 보면은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게 있고요.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본 변동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이런 예쁘게 만든 서식이 있어요. 이게. 자, 그 서식에 이 정보를 집어넣어서 전달을 해라 이거죠. 근데 그 서식에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별도로 설명을 해라. 그게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호를 달아서 별도로 설명하고 있는 게. 자, 그러면 일단 회계가 뭐다?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해서 그렇게 생산된 재무적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학문을 우리가 회계라고 그래요. 회계. 자, 특히나 정보 여기 회계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할 때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데 초점 맞춰져 있는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그래. 재무회계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장부에 기입하는 것은 단식부기는 뭐냐면 한쪽만 기록하는 거예요. 즉 결과로 돈이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그럼 이제 이거 알고 봤더니 현금 출납장이야. 현금 출납장은 돈 나가고 돈 들어오는 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돈 들어가기 전의 상태를 알려주지 않아 이게. 근데 복식부기는 차변대변으로 나눠서 이중으로 기록을 해. 자, 그러다 보니까 현금 들어오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상태도 다 알려줘요. 우리가 이제 회계 원리 시간에 공부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복식부기라고 하는 거 이거예요. 우리 시험은 다 복식부기다. 여러분들 그 앞에서 자격증들 있죠? 다 복식부기 회계예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 자, 이제 그 정도 내용을 좀 봐주시고요. 자, 일단 회계에 누가 물어보면 기업의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해서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한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는 있어야 돼. 이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활동이 발생하면은
회계적인 용어로 바꿔주는 걸 보고 식별이라고 그래요. 제가 아까 이거 식별 뭐라고 그랬어요? 계정 과목을 정하는 거라고 그랬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측정 금액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정 과목과 금액을 붙여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 가지고 기록하는 걸 보고 복식북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렇게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자, 그래서 그 교재 이 내용은 좀 참조하시고요. 자, 뒤로 넘어가시고 자, 4페이지에 보면은 그 밑에 단식북이 복식북이라고 돼 있는데 특히나 이제 단식북이는 뭐 관심 없고요. 복식북이. 자, 복식북이가 두 개로 나누는데 왼쪽 오른쪽이에요. 근데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좀 약속하자 이거죠.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약속이지. 더해놓은 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계 학문을 첫 출발하는데 왼쪽을 차변이라 부르겠다.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일단은 좀 봐주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교재는 없는데 처음 공부하시니까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한번 봐보세요. 자, 회계 단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회계 단위는 사실은 우리 이 정보, 이게 재무적 정보예요. 재무적 정보 이렇게. 재무적 정보인데 이 재무적 정보에는 사실은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 부채라고 하는 게 있고 자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재무적 정보를 그러니까 재무적 정보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 더 하면은 이제 캐시플로우. 요 캐시플로우는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흐름.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정보를 이 전달을 하는데 지금 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누구 것이냐 이거죠. 누구 것. 이렇게. 그걸 보고 우리가 회계단이라고 그래, 이게. 그래서 만약에 주식회사 ABC에 대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다. 그럼 거기 주식회사 ABC가 바로 회계 단위예요. 즉 그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알려주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회계 단위 누구에 대한 거냐 이거죠. 누구에 대한 자산부채 자본이냐 이제 그런 얘기고 이제 회계 연도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누구에 대해서 재무적 정보를 이게 회계 단위 이게 회계 단위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시작점부터 이제 여기 이제 종료점까지 이렇게 일종의 기간이 필요해. 이렇게 기간이 필요해. 그걸 보고 우리는 회계 기간이라고 그래요. 이걸 회계 기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회계 기간 이렇게. 또는 회계 연도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누구 거냐면 이제 주식회사 만약에 ABC다. 주식회사 ABC. 주식회사 ABC에 대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이 시작점이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그 기간에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거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회계 기간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게 자 그리고 여기 시작되는 요거를 보고 시작되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기초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종료되는 걸 보고 우리가 기말이라고 그래. 요거를 이렇게 기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기간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단기라고 그래요. 단기. 자, 근데 우리가 지나간 회계 기간을 전기라고 그래. 전기. 이거를 전기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다가올 이 다음 회계 기간을 차기라고 그래. 이걸 차기. 이렇게 차기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단기의 시작점을 기초라 부르고 단기의 종료점을 기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전년도 회계 기간을 전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다음 회계 기간을 차기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전기에
있던 것이 요게 이제 12월 31일 있죠. 자, 그것이 요렇게 다음 연도로 이렇게 넘어오는 걸 보고 우리가 전기에서 넘어왔다라고 해서 이걸 전기월이라고 그래, 이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말에 있던 것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 이것을 우리가 차기 2월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예를 들면 정기 말에 제가 정기 말 요때 10억이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내일 바로 다음 날 1월 1일 날에도 10억이 있어야지. 그럼 그 10억을 이렇게 넘기는 걸 보고 전기월이라고 그래, 이게. 그리고 12월 31일에 10억이 있었는데 다음 연도 1월 1일로 넘기는 걸 보고 차기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말들 하고 그다음에 요것이 기중이다, 이렇게. 이런 용어들. 그러니까 회계 원리 시간에는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중급회계 가서도 뭐 전기월이다, 차기월이다, 또 이 전기 말이다. 이게 이제 전기 말이에요. 여기 전기 요거는 말, 요거 이렇게 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초 1월 1은 기초가 되고요. 이렇게 그런 용어들이 좀 자연스럽게 좀 나와야 돼, 이게. 그래서 이제 회계 원리 시간에는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급회계 올라갔을 때 좀 이 갭이 없어야 돼, 이게. 용어 사용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물론 이제 중급회계 가면 이제 다른 이제 더 이 어려운 내용들을 좀 공부해야 되겠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부기 아까 장부에 기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서 이 왼쪽에 차변, 오른쪽에 대변으로 약속을 하고 거기다가 계정 과목과 금액을 이렇게 기입할 거다. 그게 이제 분계라고 그래. 요 분계. 자, 이제 그다음에 자, 5페이지로 좀 넘어가시면은 재무 상태표의 기본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재무 상태 이 표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일단은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것만 잘 정리해 놓은 서식이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재무 상태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이낸셜 포지션이라고 그래, 이거를. 근데 예전에는 이제 밸런스 시트 해가지고 요렇게도 불렀어요. 이렇게 밸런스 시트라고 해서, 자, 아무렇게나 부르나 상관이 없어요, 이거. 재무 상태표, 대차대조표, 요거 대차대조표라고 그랬지, 이게. 이렇게 요거는 일정 시점에, 자, 일정 시점.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보시게 되면 양식의 중간에 2000X1년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그게 일정 시점에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 왼쪽에는 주식회사 회계에 대해서, 저게 바로 회계단위죠. 아까 우리 누구에 대한 자산부채 자본이냐를 왼쪽에다 써주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여기 나와 있는 측정치가 있어요. 측정치가 있어요, 이게. 거기에 뭐냐면은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다. 근데 여기 단위가 만약에 100만 원이야. 그럼 이거는 1000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다가 오른쪽 끝에다가 그 단위를 쓰게 돼 있다. 그래서 일단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그 양식 안에 재무 상태표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왼쪽에 자산,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좀 알자. 자, 이런 우리 회계 영역으로 들어올 때 이 왼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자산이에요. 이렇게 좀 약속을 하자.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되는 것은 이렇게 왼쪽에 적어요. 그리고 자산이 감소되는 것은 이제 반대편에 오른쪽에서 나가. 이렇게. 자산이 감소한다. 자, 지금 외우자. 우리 재무정보 중에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나간다. 즉 왼쪽을 우리가 차변이라고 했는데 차변에서 증가해서 우리 오른쪽 대변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좀
외우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채가 있어요. 자, 부채. 자, 부채와 자본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증가하고요. 그리고 왼쪽에서 나가요. 이렇게 부채가 감소한다. 이렇게. 부채와 자본은 감소한다. 이렇게. 요것도 좀 알자. 자, 약속이에요. 자산은 왼쪽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왼쪽 주머니에 만약에 100만 원을 놓고 그 중에서 50만 원을 오른쪽 주머니에서 빠져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100만 원 들어왔는데 50만 원 빠져나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50만 원이 남아 있는 거지, 이게. 자,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은행에서 10억을 빌려왔는데 그 중에 5억을 갚았다. 그러면 10억이라는 부채가 증가했는데 5억을 갚으면 5억이 남은 거지. 자, 일단 머릿속에 회계는 이렇게 두 가지 세상으로 다 정리하고 있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그래서 왼쪽에서 자산이 증가해. 그리고 왼쪽에서 부채하고 자본이 빠져나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와 자본이 증가한다. 약속이에요. 일단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를 누가 이렇게 기록하냐면 사실 회사 격리 직원이 이거를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 회사라고 하는 것은 돈 가진 사람한테 돈을 투자받아서 그거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이 돈 빌려준 사람한테 이자도 주고 배당도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요거 우리가 차입자야.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쪽이지. 이쪽은 자금을 이 빌려주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차입자 쪽이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차입자 쪽이라고 해서 차변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그래서 차입자가 요게 DR이야. 차변이 요게 DR로 돼 있어요. 차변을 영어로 얘기하면은 DR이야, 이게. 그다음에 대변은 자금을 빌려주는 쪽이지. 대여자지. 그래서 이제 CR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CR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CR. 지금 여기를 대변이라 부른다. 이렇게. 여기를 차변이라 불러요. 그래서 장부를 기입하는 격리 직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오는 회사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자산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이 감소하는 거. 그다음에 대변 쪽은 돈 빌려주는 쪽이에요. 이거 은행이고 이거는 주주야. 이렇게.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증가했다가 왼쪽에서 감소해요. 그래서 요걸 먼저 구분을 시켜 놓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일정 시점. 그 기업의 재무상태인데, 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자산이라고 그래. 자산.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이제 예전 이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테이블로 해놓고 이쪽에 회사 입장에서 들어온 걸 보고 우리가 자산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반대편에 부채와 자본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죠. 부채와 자본. 자, 근데 여기 이제 주주가 특성이 있어요. 오래전에는 자급자족 할 때는 자기 거 가지고 다 생산하고 다 소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생산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 이렇게. 기업이라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은행에서 돈을 조달을 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주주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출자를 받아. 그럼 이 주주의 특성이 뭐냐면 회사가 망할 때까지 같이 가.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 이 생을 같이 하니까 이걸 보고 자기 자본이라고 그래. 근데 타인 자본은 은행에서 3년짜리 대출을 받았어요. 그 3년 있다가 갚고 끝나. 그래서 이걸 타인 자본이라고 그래. 이게. 이렇게. 근데 주주는 회사가 망할 때까지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금을 빌려주는 쪽, 부채와 자본 쪽 있잖아요. 이게. 여기가 이제 소유야, 소유. 근데 이쪽은 경영이야. 여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을 하는데 만약에 제조업을 한다 그러면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비스업을 하게 되면 서비스업의 자산 구성을 하고 있을 거야, 이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형태를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그랬지. 주식회사. 그러니까 이제 주식회사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받는데 방법이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우리 회사하고 생을 같이 하는 주주를 모집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같이 가요. 그게 지금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지. 분리돼 있지 이게. 분리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가 궁금할까요? 아니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리고 내가 출자를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 이게. 그 알고 싶은 게 그게 바로 그 핵심적인 게 바로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업은 지금 주식회사 형태가 되면서 자기 돈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운용했는지를 알려줘야 돼 이게 소유자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재무 상태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지금 현재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다를 알려주는 요 재무제표를 우리가 재무 상태표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제가 은행에서 10억을 빌려왔고요. 그리고 주주들로부터 10억을 출자를 받았어 이게. 그러면 이게 왼쪽이 부채, 저 오른쪽에서 부채가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했죠. 회사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을 자본이래, 자본이라고 그러고 여기 만기가 있는 걸 부채라고 그래 이게. 그러면 이렇게 20억을 이 오른쪽 주머니에서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20억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죠. 자산이 들어왔어 이게. 그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냐 이거죠. 어떻게 운용하냐, 어떤 자산을 구성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으로 치면은 만약에 내 돈 있는 것이 여기 이 자본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지. 그리고 저 자산 쪽은 그거 가지고 아파트를 샀다라든지 자동차를 샀다라든지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내가 아파트 가지고 있고 자동차 가지고 있고 자전거 가지고 있는데 그 뒷면에는 그거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냐? 이제 이 얘기가 재무상태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은행 빚이다. 내 돈은 없더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다 내 돈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표시해주는 서식이 바로 재무상태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플러스 뭐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요거 반드시 외우세요. 재무상태표 등식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정의가 제가 여기 써드렸지만 요거는 중급팩에 가서 좀 보시고 자산이라고 하는 거 거기 그냥 쉽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라고 표현해 놨죠. 회사 가지고 있는 재산. 근데 이제 그거를 조달하기 위해서 자 6페이지로 가서 보면은 자산에 계정 과목들이 있어요. 현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외상매출금 좀 생소할 수도 있고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외상매출금은 물건을 팔고 외상으로 내가 돈 받아야 되는데 외상으로 했을 때 그 받을 채권을 외상매출금이라고 그래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 회사가 컴퓨터 파는 회사다. 그럼 컴퓨터 팔고 외상이면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을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 미수금 있죠. 미수금. 그 말 그대로 아직 못 받은 돈이에요. 이것도 그 외상매출금도 못 받은 돈인데 두 개의 차이점은 외상매출금은 상품 제품 팔았을 때 못 받은 거고 미수금은 내가 우리 회사에서 한 5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요번에 자동차를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자동차 파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부수적으로 내가 쓰던 거를 팔게 되면 그러니까 어쩌다 일어나는 외상 채권을 미수금이라고 그래. 이게. 자, 그다음에 선급금. 이게 바로 계정 과목들인데 거기 선급금이라는 말이 뭐예요? 거기 그 계정 과목 이름에 뜻이 다 들어 있어. 돈을 미리 줬다 이거죠. 그럼 돈을 미리 주는 경우가 뭐죠? 내가 뭔가 사기 위해서 미리 계약금을 준 거지.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선급금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식별, 계정 과목을 정해야 된다. 이게 회계의 출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누구한테 물건을 사기 위해서 계약금을 줬다. 그럼 이거를 회계 장부에 기록할 때는 선급금이다 이거죠. 예. 자, 그다음에 대여금. 내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여유 자금이 많아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대여금이라고 그래. 대여금.
자,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주된 목적이 만약에 컴퓨터를 사다가 그거를 중간에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럼 이제 컴퓨터를 사가지고 올 때 그걸 상품이라고 그래. 그걸 재무제표에다가 컴퓨터라고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상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쓴다 이거지. 그리고 내가 사용하려고 건물을 샀다. 그럼 그 건물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고요. 토지를 샀다. 토지라는 개정 과목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한 컴퓨터 내가 사용하려고 샀어. 팔으려고 산 게 아니야. 자, 만약에 컴퓨터가 있는데 자, 이거 내가 팔 거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용할 거다. 그러면 비품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자, 이게 뭘 말하냐면 식별이라는 말이 이런 컴퓨터를 사가지고 왔다는 일반적인 거래를 회계용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사가지고 온 목적이 팔을 목적이다 그러면은 상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고요. 사용이다 그러면 비품이다 이거죠. 그래서 똑같은 컴퓨터도 A 회사는 팔 거다 그러면 상품이고요. B 회사는 사용할 거다 그러면 비품이라고 해서 개정 과목을 달리 쓴다. 왜냐하면 이 개정 과목이 곧 뭐다? 정보예요. 정보. 자, 그 개정 과목을 보면 우리가 회사가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외상도 어때요? 외상도. 아까 외상도 내가 상품 제품 팔고 외상이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을 썼죠. 이렇게. 자, 근데 내가 쓰던 비품, 내가 쓰던 건물, 자, 이런 거를 팔고, 근데 이거는 매번 반복하는 게 아니죠. 어쩌다 발생하는 거지. 자, 그때는 미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또 쓰더라. 이렇게. 지금 식별이라는 말, 거기서 개정 과목을 어떻게 정할지, 그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개정 과목들이 거기 써져 있어요. 자, 부채 봐보세요. 부채는 내가 갚아야 될 거지. 간단하게 보세요. 아까 여기 나오는 요 정의는 나중에 중급회계 가서 제가 일단은 선은 보여드렸는데 중급회계 가서 부채는 내가 빚이지 빚. 그냥 쉽게 생각해서 빚이라고 생각하세요. 빚. 이렇게. 이건 재산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빚이라고 돼 있는 그 외상 매입금이 있는데 외상 매입금은 반대로 상품을 사가지고 올 때 외상이에요. 아까는 상품을 팔을 때 외상이었지. 이게. 근데 이제 상품을 사가지고 올 때 외상은 외상 매입금이라는 개정을 쓰더라. 자, 차입금은 아까 대여금이 돈 빌려주는 건데 차입금은 돈 빌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비교를 좀 해놓으세요. 자, 선수금은 반대로 계약금을 받고 나중에 물건을 넘겨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이 요 외상 매입금은 부채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것은 미지급금이다. 미지급금. 이렇게 돼 있죠. 얘하고 반대.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비품 사가지고 오면서 외상이면 미지급금. 비품 팔면서 외상이면 미수금.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 급금이 있었죠. 내가 계약금을 미리 준 거야. 그러면 아직 내 거지. 내가 물건 받기 전에는. 근데 계약금을 미리 받았어요. 계약금을 미리 받으면 아직은 내 거 아니죠. 왜냐면 내가 물건을 건네줘야 되니까. 자, 그때 쓰는 개정 과목들. 이게 식별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자본이에요. 자, 자본은 이 전체 20억이라고 하는 자산 중에 우리가 부채를 갚고 남은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그래서 요거 이 재무상태표 등식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이 자본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좀 봐주시고요. 그러면 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거기 예제가 있는데
현금 자산이에요. 2번에 외상매입금 부채예요. 외상으로 사가져온 거지. 그러니까 갚아야 돼. 자, 상품은 자산이에요. 외상매출금은 외상으로 물건 파는 거예요. 자산이에요. 토지 자산이죠. 자본금 이건 자본이죠. 자, 대여금 자산이에요. 비품 자산이에요. 선수금 미리 받은 돈 아직 내 돈이 아니야. 이게 내가 물건을 넘겨줘야 돼. 그래서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선수금인데 부채죠. 자, 미수금 자산이에요. 미지급금 부채죠. 차입금 부채죠. 선급금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 자본이에요.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세요. 뒤에 가서 자세히 좀 볼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예제를 보면 금액을 한번 써봐라 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재무 상태표에 자, 이렇게 해서 약속이다. 왼쪽에 자산을 좀 써보면 현금이 얼마예요? 현금이 30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품이 70이다.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외상매입금은 부채인데 부채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20만 원. 그 다음에 차입금이 4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여금이 10만 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이 있는데, 자, 자본금은 요 자본에 해당이 되는 건데, 자본금이 100이죠. 자, 일단 이 양식에 거기 계정 과목이 있는데, 그냥 해당 칸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여기 외상 매출금 있죠? 외상 매출금. 이렇게. 외상 매출금이 20만 원이네요. 이렇게. 그다음 건물도 자산이죠. 자, 지금 건물 이 30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재무상태표 크게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산 항목들, 요 부채 요 계정 과목, 그다음에 자본금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해봤네요. 이게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것이 사실은 부채가 이게 60이에요. 60에다가 100을 더하면 이게 160이 되겠지. 이게 다 더하면 160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내용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거기 이 2번에 보면은 현금 뭐예요? 자산이지. 선수금 부채죠. 자본금 자본이에요. 차량운반고 자산이에요. 미지급금 부채죠. 미수금 자산이죠. 받으러음 자산이에요. 지급어음 부채죠. 이거 구분해 가지고 그 금액 계산하는 거 뭐 그 정도가 이 처음에 좀 잘 되셔야 돼 이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예제 한번 봐보세요. 재무 상태표의 작성이다라고 해서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주식회사 리젠의 엑셀 1년 1월 1일, 12월 30일에 재무 상태표에 의해서 기초 재무 상태표와 기말 재무 상태표를 작성해 봐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보시면은 1월 1일 날 현재 제가 이거 일정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일정 시점에 거기 이 현금이 50이 있어요. 현금 50 이렇게.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70. 자, 외상이랑 매출금 이렇게 쓸게요. 자, 70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상품 8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입금은 부채죠. 외상 매입금 해가지고 이제 이 4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이 60. 차입금이 60. 그 다음에 토지가 100만 원.
자본금이 200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자본금 200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해서 다 합치게 되면은 3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300만 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같아야죠. 왜냐면 받은 돈이 어디 가지 않고 자산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이게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자산은 이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요게. 자,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12월 31일이 됐어요. 12월 31일이 이렇게 이제 됐는데 12월 31일 현재 일정 시점이죠. 자, 저 현금이 얼마가 됐어요? 현금이 140만 원이 됐지. 자, 요거 140만 원이 됐다. 현금.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예금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예금 이렇게 새로 추가된 게 예금이 4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 90이에요. 뭐 저기 있던 거는 그냥 숫자만 쓸게요. 90.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 80 이렇게. 여기가 이제 외상매출금 쓰죠 그냥. 현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40으로 되어 있네. 토지도 있으니까 쓰죠. 자, 토지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이 이 외상 매입금이 4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40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차입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입금이 13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 13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본금인데 이 자본금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잉여금이 80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요것이 기말인데 이 다 해서 450만 원 이렇게 이제 됐고요. 450만 원이 이렇게 됐죠. 그 지금 재무상태표가 1월 1일 시점에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고 이렇게 부채가 생겼고 이렇게 자본금 주주로부터 출자 200만 원 받아서 300만 원 가지고 이제 장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2월 말에 이렇게 됐대. 자, 그러면 요것이 이렇게 돼 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자, 현금을 한번 봐 보세요. 현금이 140인데 저 50을 빼면은 1년 동안에 90이 늘어났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예금이라고 하는 것이 40이 늘어났죠. 이렇게. 그리고 외상매출금이 20만 원이 늘어났어요. 외상매출금이 2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상품은 그대로고요. 토지도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만큼이 이것이 변동한 거야. 그럼 부채도 외상 매입금이 40 똑같고요. 차입금이 70이 늘어났네. 자, 차입금이 70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근데 자본금은 그대로고 그러면 우리가 기중에 자산이 이만큼 증가하고 부채가 이만큼 이 증가를 해서 나머지 80만 원이 자본이 변동했어. 이렇게. 그러면 이 자본이 변동한 걸 요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익이라고 그래. 근데 이것이 언제 얻은 이익이냐면 단기에 얻은 이익인데 요거는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순이익이라고 그래. 이거를 단기 순이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 1년 동안 현금이 90이 막 들어왔어요. 예금도 40이 들어오고 외상매입금이 20이 이렇게 들어와서 증가했어요. 이렇게. 요거 70이 이렇게 돼 있네. 이거는 이제 변동한 거지. 변동한 거. 그러면 제가 여기 시점에서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라 그랬어요? 자본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근데 이것이 자산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감소하면 자본이 증가하고 감소하겠지.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했으면 이게 이제 시점인데, 자, 이것이 이제 변동하는 거예요. 이만큼이 변동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본이 지금 200이잖아, 이게. 근데 여기는 200 얼마가 됐어요? 80이 됐지. 왜냐면 여기 증가하고 여기 증가해서 지금 자산이 150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게. 150이. 근데 부채가 70이 증가했네? 이렇게. 그래서 자본은 80이 증가했죠. 이렇게. 근데 그 80의 정체가 뭐냐면 자본금, 주주가 출자한 원금이란 말이에요. 원금은 그대로 있고 1년 동안 장사해서 벌어들인 거야, 이게. 그 지금 요 벌어들인 거 있죠, 요거? 당기순이. 자, 요 당기순이 요것이 80이 발생했는데 그게 어떻게 발생했느냐 그 내역을 써준 것이 우리가 손익계산서야, 이게. 손익계산서예요. 이게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변동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결국 이게 누구 거냐면 주주 거야. 주주 거. 왜? 기중에 이자는 여기 차입금이나 이런 거 있죠. 여기 부채는 이자 가져갔어, 이게. 이자 가져갔어요. 그리고 경영자들은 급여라고 해서 자기네들 급여 가져갔어, 이게. 그 최종적으로 남은 걸 보고 우리가 당기순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누구 거냐면 주주 거야. 그 주주 거는 자본에다가 여기다 표시해 줘야지. 근데 요거는 1년 동안 변동한 거고 요거를 시점인 이 이익이익이라는 계정이 시점이에요. 요 지금 10월 30일 현재 시점에 이만큼 잔액이라는 얘기지. 잔액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요 이익경으로 표현한 거야, 이게. 이렇게. 그럼 요건 누구 거다? 주주 거다. 주주 거. 그러니까 주주가 가져갈 거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것이 재무상태표가 시점으로 돼 있는데 그 사이에 변동한 것이 손익계산서 정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뒤에 손익계산서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손익계산서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